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일했다. 사람을 보면 사업이 보이고 사업을 보면 사람의 속이 보인다. 착하게만 살아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세상은 때때로 호의를 빚으로 만들고 너그러움을 약점으로 오해한다. 그럴수록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나에게 무엇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가? 목적을 모르면 남의 목적을 따라가게 된다. 나는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도 흔들린다. 인간관계도 똑같다. 인정해 달라는 마음, 미움받기 싫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틈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 칭찬 몇 마디로 경계가 풀리고 한 번의 부탁이 습관이 된다. 그때 필요한 건 거절의 미학이 아니라 기준이다. 기준은 간단하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일관성을 지키느냐다. 일관성을 잃으면 사람도, 팀도, 회사도 무너진다. 나는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싫어했다. 공포는 판단을 흐리고 죄책감은 발목을 잡는다. 공포와 죄책감이 함께 오면 사람은 스스로 문을 잠근다. 그래서 나는 기록을 남겼다. 약속은 문서로, 결정은 공개적으로, 기록은 공포를 지우고, 공개성은 죄책감을 걷어낸다. 인간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말을 아끼고 증거를 쌓아라. 그러면 억울함이 줄고 경계가 선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없어서다. 심리적 의존과 물질적 의존을 구분하지 못한 채 버티기만 하기 때문이다. 먼저 생활의 자립선을 만든 뒤 마음의 거리를 조정하라. 나는 알고 선택한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걸어두면 상대의 친절도 그 사람의 목적으로 보인다. 선을 넘지 않는 강단, 그게 진짜 착함이다. 남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프레임을 되찾아라. 그 순간부터 판은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들, 도움을 준다며 내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이해해야 했다. 왜 그들은 나를 조종하려 하는가? 단순히 이익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을 이용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불안에 동정심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 주도권은 넘어간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 겁이 없어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 충동적이라 상황을 파괴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 이 셋은 결합하면 언제든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배웠다. 그들에게 이성이나 도덕을 기대하지 마라. 대신 냉정하게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사업에서 계약이 그 선이듯 인간관계에서도 기준이 그 선이다. 사람이 가장 흔히 조종당하는 이유는 상대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려 하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 한 생각이 평생의 족쇄가 된다. 나도 젊을 땐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모든 관계에는 숨은 목적이 있다. 상대가 친절하게 다가올 때 그 친절의 비용은 결국 내가 치른다. 그걸 모르면 평생 이용당한다. 조종을 끊는 첫걸음은 상대의 착함 뒤에 있는 계산을 읽는 것이다. 그가 나를 도우며 얻는 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을 건드릴 때마다 어떤 반응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관계의 방향은 바뀐다. 조종은 상대가 시나리오를 쥐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시나리오를 읽는 자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호의는 계약으로, 신뢰는 기록으로, 마음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조종에서 벗어나는 법은 싸움이 아니다. 판을 읽는 것이다. 상대의 전략을 알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할 수 있다. 그게 진짜 강함이다. 나는 평생 선을 넘지 않는 강자들을 유심히 봤다. 세상에는 못된 사람도 많지만 그들 중 일부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만 계산하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교묘하게 친절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다. 그 선이란 감옥에 가는 선이 아니라 상대가 평생 원수가 되지 않을 만큼의 거리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배웠다. 싸우려 들면 끝이 없고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판단을 감정으로 하지 말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가 커진다. 어떤 사람은 거래에서 나를 속였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단순하다. 공포로 묻고 죄책감으로 흔든다. 그래서 나는 늘 공포를 주는 사람을 멀리하고 죄책감을 심는 사람을 의심했다. 그들은 늘 비슷한 말로 다가온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말이 올감이다. 진짜 강자는 그런 올가미를 끊는 법을 안다. 미움받을 용기란 싸움을 거는 용기가 아니라 거절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이다.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킨다.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움받을 행동은 절대 하지 마라. 용기는 행동이 아니라 프레임을 지키는 자세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보상받는다고 믿지만 세상은 늘 그렇지 않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니다. 단지 그가 너무 오래 이해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악인을 이해하려는 시간만큼 삶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나는 그걸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 불렀다. 이해 대신 판단하라.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세상엔 어둠이 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똑바로 보면 오히려 시야가 넓어진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건 눈을 감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보라. 그들의 패턴, 말버릇, 요구, 타이밍 그것이 지도다. 그 지도를 읽는 자는 절대 다시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말하는 진짜 다크 심리학이다. 어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활용해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다. 나는 젊은 시절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믿음을 시험한다.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성의 있게 일해도 얕보는 사람은 반드시 생긴다. 그리고 얕보는 사람 앞에서 착함은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된다. 나는 그때 알았다. 착한 마음에는 반드시 냉정한 기술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는다. 특히 이해심 많은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안다. 아, 이 사람은 조금 더 밀어붙여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다. 나는 사업 현장에서 그걸 수도 없이 봤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거래하려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본다. 마음은 통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은 감정의 보호막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주되 구조를 지켜라. 구조가 무너지면 감정은 무용지물이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나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당하고도 이해하려 든다는 데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중심이 흔들린다. 나는 그럴 때 이렇게 말했다. 이해하지 말고 기록하라. 이해는 감정이고 기록은 증거다. 기록은 냉정함을 되찾게 한다. 냉정함은 착함을 지키는 유일한 기술이다. 나는 세상을 살며 느꼈다. 악한 사람은 언제나 전략을 짠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늘 감정으로 대응한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공평하다. 전략은 감정을 이긴다. 그래서 나는 감정보다 구조를 믿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묻는다. 이 관계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그 질문 하나면 함정의 절반은 피해간다. 결국 냉정은 비정함이 아니다. 냉정은 자신을 지키는 착함의 기술이다. 냉정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뿐이다. 나는 수많은 협상과 배신 속에서 배웠다. 사람은 결국 자기 한계를 알아야 오래 산다. 착한 마음이 나를 이끌어주되 냉정한 판단이 나를 구해준다.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믿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믿는 방식은 배워야 했다. 믿음은 선물처럼 주는 게 아니라 거래처럼 쌓아가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언제나 위험하다.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빚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이 한마디가 사람을 얽매는 족쇄가 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 항상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그건 네가 원해서 한 일이지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다. 이 생각 하나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사람은 모두 약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종자는 그 약점을 냄새처럼 맡는다. 나에게는 책임감이라는 약점이 있었다.
남들이 힘들다고 하면 외면하지 못했다. 그 덕에 신뢰를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없이 이용당했다. 결국 깨달았다. 책임감은 방향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책임질 필요는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첫 번째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은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준다이다. 사람은 호의를 주는 순간 본능적으로 대가를 기대한다. 그게 인간의 심리다. 그러니 애초에 나도 그 기대를 알고 시작해야 한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투자한다고 생각하라. 투자엔 한도가 있고 손실이 생기면 손절할 수도 있다. 그래야 마음이 병들지 않는다. 세 번째 법칙은 이유 없는 죄책감은 거부하라. 이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너 없으면 난 안 돼. 너무 차갑다. 정말 실망이야. 이런 말로 상대의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 말들은 죄책감을 유도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관계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남는 게 없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이다. 나는 평생 사람 속에서 배웠다. 이용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착함이 아니라 경계 없습니다. 착한 건 미덕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독이다. 벽을 세워라. 그러나 그 벽은 미움의 벽이 아니라 질서의 벽이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영역이 분명해지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한다. 나는 그걸 인간관계의 울타리라 불렀다. 울타리 안에서는 누구도 나를 조종하지 못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어둠을 봤다. 욕심, 거짓, 질투, 배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일부였다. 어둠을 무조건 피하려는 사람은 결국 현실을 모른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어둠을 피하지 말고 다뤄라. 빛만 보려는 사람은 진실을 놓치고 어둠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한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을 굴리는 건 착함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다. 세상엔 선도 필요하고 악도 필요하다. 중요한 건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을 썼다.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한계를 읽을 수 있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오래 간다. 그러나 선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진다. 어둠을 다룬다는 건 남을 해치지 않고도 상황을 장악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건 거짓이 아니라 전략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면 즉시 거절하지 않는다. 먼저 듣고 분석하고 상대의 논리를 기록한다. 그 다음 조용히 판을 바꾼다. 이게 어둠을 다루는 기술이다. 직접 싸우지 않고 방향을 조정해 결과를 가져온다. 세상은 정면 승부보다 구조를 바꾸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선한 사람은 늘 진심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늘 계산을 말한다. 그러나 진짜 강자는 계산된 진심을 말한다. 이게 균형이다. 진심만으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계산만으론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 사람이 결국 중심을 잡는다. 어둠은 나쁜 게 아니다. 어둠은 방향을 알려주는 그림자다. 인간의 욕망, 질투, 이기심을 인정해야 인간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어둠을 모르는 선함은 위험하다. 그것은 순수함이 아니라 무방비다. 진짜 착함은 세상의 더러움을 알고도 여전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선의 경영이다. 나는 감정이란 걸 믿지 않았다. 사람의 감정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순간의 온도에 따라 모든 판단이 바뀐다.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망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감정으로 대하면 조종당한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그건 참는 법이 아니라 관찰하는 법이었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나는 먼저 그 사람을 관찰했다. 왜 저 사람은 지금 나를 흔들려 하는가? 그 이유를 알면 화가 사라진다. 분노는 나를 지배하지만 이해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해란 동정이 아니다. 나는 절대 악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전략을 파악했을 뿐이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전략은 구조다. 구조를 읽는 자가 이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 후자가 언제나 이긴다. 나는 후자가 되길 택했다.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마다 속으로 3번 셌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 오늘은 네가 웃게 두지. 그 한 번의 침묵이 내 회사를, 내 인생을 지켰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래도 마음은 솔직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솔직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솔직함이 정직은 아니다. 말은 진심이지만 타이밍은 전략이어야 한다. 나는 말을 참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꺼냈다. 그게 진짜 솔직함이다.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냉정하다는 말은 종종 비난처럼 들리지만 나는 냉정이야말로 사람을 지키는 예의라고 생각했다. 감정이 폭발하면 상대의 인격도 무너지고 관계도 함께 망가진다. 냉정함은 그걸 막아준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되 차가운 머리로 판단하라. 이 한 문장이 내 평생의 원칙이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일이다. 분노도, 두려움도, 미움도 결국 나를 흔드는 도구다. 그 도구를 남이 쥐게 하지 마라.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사는 사람, 그가 진짜 강자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그런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죄책감이라고 말한다. 죄책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다. 사람은 미움보다 죄책감에 더 쉽게 묶인다. 누군가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내어준다.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정말 내 탓인가? 많은 경우 그 말은 상대가 나를 조종하기 위한 심리적 올감일 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도움을 주고는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 호의를 베풀고는 그것으로 평생의 빚을 요구하는 사람. 그들은 착한 사람의 죄책감을 먹고 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주려면 잊어라. 받을 땐 반드시 감사하되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관계는 대등함을 잃는다. 그때부터 상대는 도움을 준 사람, 나는 빚진 사람이 된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나는 이런 관계를 정리할 때 단호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끊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돈, 의존, 시간, 습관 중 하나를 바꿔라. 그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관계의 틀은 무너진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구한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마라. 남의 시선에 갇힌 선함은 결국 자기 희생으로 끝난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평생 배웠다. 공포는 현실이 아니라 상상에서 자란다. 사업이 무너질까 두렵고,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두렵고, 실패가 두렵다. 그 공포를 붙잡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저 두려움의 방향을 바꿨다. 망하면 어쩌나가 아니라 안 하면 평생 후회하겠지라고 생각했다. 공포를 밀어내는 대신 공포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상대에게 권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나를 욕할까, 떠날까, 비난할까 두렵다면 이미 마음의 지배권을 빼앗긴 것이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주도권의 회복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 그 누구도 너에게 큰 소리를 칠 권리는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 경계를 세워야 한다. 공포를 이기는 법은 싸움이 아니라 거리두기다. 멀리서 보면 모든 두려움은 작아진다. 그게 내가 평생 믿은 원칙이었다. 진짜 강자는 빛으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어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언제나 불만, 질투, 계산이 뒤섞인다. 나는 그걸 막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활용했다. 사람의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방향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착한 사람은 정의를 말하지만 리더는 정의와 진리를 동시에 본다. 어둠을 무시하면 어둠이 뒤에서 자란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솔직하게 말했다.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다만 그 이익이 조직의 이익과 겹치게 만들어라. 그게 내가 배운 통제의 기술이었다. 세상은 선한 의도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정직만으로는 경쟁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정직을 잃은 전략도 오래가지 않는다. 리더의 임무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은 혼란에 빠지고 조직은 방향을 잃는다. 나는 그 균형을 냉정한 인간성이라 불렀다. 냉정하지만 비정하지 않은 태도. 이게 어둠을 다스리는 리더의 자세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건 항상 두렵다. 미움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혼자 남을까봐. 그러나 나는 말했다. 진짜 혼자 되는 건 나를 잃을 때다. 관계를 끊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다. 사람은 때로 독립보다 종속에 익숙하다. 명분이 좋기 때문이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 하지만 인연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내가 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나를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돼도 끊어야 산다. 그게 냉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나는 인간관계를 숫자로 보았다. 주고받는 비율이 7:3을 넘어가면 오래가지 않는다. 한쪽이 계속 주는 구조는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감정보다 구조로 판단했다. 정리해야 할 관계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균형이 깨진 사람이었다. 이걸 깨달은 뒤로 내 인생은 훨씬 단순해졌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을 만든 뒤에야 알았다. 착하다는 건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야 한다. 착함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지키며 남을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착함이다. 사람은 결국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그 선택이 나 자신을 깎아먹는다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폭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먼저 냉정해져라. 냉정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를 지킬 뿐이다. 그게 평생을 살아보니 얻은 결론이었다. 다크 심리학은 나쁜 마음을 배우는 책이 아니다. 세상의 어둠을 이해하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책이다. 인간은 본래 완벽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다. 누구나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고 산다. 그러니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 길이 있다. 어둠을 알아야 빛의 가치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